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류지연님 새로 합류해 주셨습니다. 이초자님 또 새로 합류해 주셨습니다. SY님께서 특별히 합류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도룡님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나27님, 규동량님, 누나님 언제나 매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JS정189님도 감사해요. 데이터올리고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황 시간입니다. 오늘 조 과장님이 추석 네. 전에 업무로 불태운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게 능력자들은 이게 문제예요. 쉴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추석 중에도 불태우시는 것 같던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러니까 조 이 과장이 좀 적당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시키면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이, 그러니까요. 일 터지면 먼저 찾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씨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쟤 잘해 막 이러면서 그 뭐지 아직 저희 에피소드 다 안 나간 시점이긴 한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신기한 소식을 하나 전했어요. 뭐? 신기하다까지는 아니고 그 자기들이 제공하고 있는 생성형 서비스를 사용해서 생기는 저작권 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지겠대요. 저작권 어떻게 침해 해? 문제는. 네. 일단은 뭐가 됐든 떠안겠다. 그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오, 제가 그렇군요. 방송에서 스포일러긴 한데 저도 그런 시기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멘트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안 쓰겠지. 근데 근데 왜 스포일러가 됩니까? 이게 더 나중에 나가는데. 그렇구나. 네. 멍청이네. 네. 이미 다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치. 맞습니다. 멍청하네. 네. 그러니까 저의 주장은 그거였죠. 음. 사람들이 쓰려면 그런 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해 쓰겠냐, 줘야죠. 유튜브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해결 안 되고 어떻게 쓰냐? 약간 이런 얘기였는데 아마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기가 음. 막히게 우리 방송을 미리 감청해서 듣고서는 발표를 하는 것 마냥 시점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왔어. 그렇다기보다 인제 우리가 요즘 첨예한 이슈를 좀 다룬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시의적절하게 그쵸. 다뤘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석하지 말자고 우리. 좀 과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요즘에 그 AI 관련된 제품들 나오면 다들 저작권 어떻게 해결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럼요.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그런 제품들도 인제 나오고 있고. 네. 음. 다들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게 이제 그때 그 더 전 에피소드 생각해 보면 AI의 윤리적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AI가 가지는 위협에 대응하기 같은 거에 대한 맥락과도 일치하는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처음부터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아마 비슷한 접근으로서 이미 AI를 하는 회사들이 우리는 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AI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같은 약간 노력을 해야 하고 한달까?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안 쓸 거야 라는 이제 공감 대응성이 좀 돼 있는 느낌? 음. 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갈등이 좀 덜 생기는 방향으로 이 도구를 잘 써 보자.
이런 네네.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 뭐 그렇다고 어떻게든 이 도구를 필요한 없앨 순 방법들이 없어. 너무 그러니깐 미리 좀 그러니까요. 잘 해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기왕 쓸 거 그리고 갈등 예. 없게 쓰자 뭐 이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소식을 전해 보면 오픈 AI의 챗 GPT가 이제 눈과 입이 생겼습니다. 눈, 귀, 아 입이 생겼습니다. 10월에 그러니까 아마 말이에요. 발표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기존에 이미 기술들은 있어 왔고 그거를 이제 통합하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챗GPT의 유료 사용자,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API 사용자들에게 챗GPT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앱인 경우 음성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지원한다고 10월에 음. 지원할 거라고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이고, 아마 이 방송도 10월에 나갈 거라 아마 저희가 말할 때쯤에 이미 많은 유료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기대가 네. 많고, 당장 며칠 전에 필요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바드는 이미 음.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바드는 이미지를 넣으면 그거에 대한 대화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바드 같은 음. 경우는 이제 컨텍스트가 좀 작기도 하고, 그 뭐 몇 가지 그 사람들이 아직 성능 아주 좋다고 느끼고 있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씀에도 불구하고 좀 와닿지 않았는데, 음. 지금 나오네, 이제 챗 GPT에서 나오게 될 애의, 어, 시연 정도들만 해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음. 같고, 그리고 또 그 재밌는 오프닝에 소식이, 예, 데모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네네, 사진으로 그 자전거 안장 높이는 방법 알려달라고 자기 사진을 이렇게 자기 자전거 사진 찍은 다음에 네네네,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안장 높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음, 그럼 음, 걔가 자전거에 있는 부품을 이해한 다음에 어디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 봐라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와 정말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니까, 제가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제품이 있으니까, 여러 다른 회사들의 제품들도, 사서 이제 분석해보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나가 도저히 모르겠는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드한테 물어봤는데, 바드는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능이 열리면 시험을 음. 해볼 겁니다. 음. 잘 아 하는지. 너무 음. 궁금합니다, 지금. 네. 아. 그런 거 가능하겠다. 이렇게 설계도 같은 거 사진 찍어서 보여준 다음에 그죠, 그죠, 이 그죠. 구조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원리를 설명해 달라 혹은 설계 개선할 부분을 찾아 달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사용할 수 설계를 있겠네요. 설명해 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어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더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라서 음.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여러 설계 관련된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라면 오토캐드랄지 아니면 유니티랄지 이런 애들이 각자의 프로그램 파일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언어 모델에게 학습을 시켜야 파일이 살아남는 형태일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게 아마 아니, 준비하고 있겠죠. 예. 이미 음. 이미지나 동영상 레벨에서의 커버는 끝났다. 예. 그리고 동영상도 이미 하고 있는 중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음. 저작 도구의 파일 형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는가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뭐 제품 사용 매뉴얼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 우리 지금도 여전히 제품 사면은 종이 매뉴얼 보고 막 씨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그쵸? 필요 없이 요 버튼 누르면 뭐 어떻게 해야 됐는지 아니면 내가 음, 어떤 음. 기능 쓰고 싶을 때 어떤 순서로 뭘 눌러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런 것들을 아마 대기업들이 방금 같은 기능으로만 한정해 쓸 수 있는 작은 모델 오. 적용, 약간 이런 레벨이 아마 음. 현실적일 것 같고, 챗GPT는 거대 모델로서 약간 이런 기능이 가능해 같은 쇼케이스 같은 느낌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그렇죠. 드는 것 같아요. 음. 이거를 그러네요. 대기업형 제품으로 어, 그대로 서비스 제공한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음.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고용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음. 아마, 예, 그렇죠. 뭔가를 예, 설명하는 모든 행위가 네. 네. 물론 이제 뭐지? 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자리들이 생기겠다라고 저도 계속 기대하고 있고 많은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당장 없어지는 일 수 있는 건 현실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연결할 분야가 너무 많겠어요. 뭐 의료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답변하는 그런 일들은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죠? 그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역할이었던 건데 이제 컨설턴트라고 부를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 눈이 달렸으니까 쓸 데가 진짜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많았지만. 음, 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의 근황도 있었겠지만 뭐 AI의 최근 근황 몇 가지가 있길래 굵직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봤고요. 오늘 에피소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진행하시죠. 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훈님 모시고 방송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이번 방송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럴 수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관련 일을 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미디어 콘텐츠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에서 이제 제작하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담당하는 역할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자기소개를 아예 저희 데이토릭 스타일로 넣으셔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어, 아마 요 멘트로 소개를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입에 붙어 있는데 소개가 맞죠? 그죠, 그죠. 네, 맞아요. 티가 확 나.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데이터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게 될 거고. 그치? 맞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른분들 만나서 무슨 일 하니 이러면 이 설명 어떻게 하세요? 무슨 이제 일 한다고 소개하세요? 듣는 분들한테 좀 핀포인트해서 비율을 좀 정하는데요. 예컨대 회사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회사에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도 이제 차트를 어디에 배치하고 요런 것들을 좀 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고런 그 전체 기획 플롯을 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네. 아니 뭔가, 그건 금방 음, 그 회사에 있는 분들은 되게 이게 중요한 걸 아니까 금방 네네. 납득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명절 때 오랜만에 할머니를 뵀다. 뭐 이럴 때 네. 있잖아요. 고럴 때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할머니한테는 그냥 그 기사를 보여 드려요 먼저. 그래서 아.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한마디 그렇군요. 말을 하는 네네. 것보다는 그게 네. 빠르겠군요. 그래 놓고 사실은 기자라고 이해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막 아 "네가 취재했니?" 막 이렇게 많이 그죠. 보시는데 예예.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예예. 음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저도 어디 가서 아, 되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데이터 분석가 뭐 이런 거 모르시는 어른분들 음. 계시잖아요. 그럼 그냥 네네. "컴퓨터 쪽 일한다." 뭐 이렇게 대충 퉁칩니다. 그렇게 퉁쳐야 돼요? 그렇죠. 데이터부터 어. 설명해야 되잖아. 안 되지. 분석가라는 단어도 안 와닿으실까? 그래요? 아유 그럼요. 한 60대 되신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어. 네. 무엇보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그건 그렇지. 예. 그냥 물어보신 거니까 저도 그냥 답하는 거죠.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래도 게스트를 섭외를 좀 하는 편인데 자기소개가 익숙해져 계신 분은 별로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놀라워서 예. 음. 놀라워서 질문을 드려 봤어요. 음. 입에 익으신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갖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훈님 얘기 들어보게 될 텐데, 오늘 얘기해 주실 주제는 제가 받기로는 좋은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인가? 입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귀 쫑긋 하고 들어야 되는 주제여서 기대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소개해 주실 게 먼저 있으실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어서 이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사실은 좋은 데이터 시각화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자리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요러요러한 데이터 시각화가 좋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음, 하는데요. 우선 예시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그 좋은 데이터 시각화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당연히 그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성을 잘 이행하는 즉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보여주는 콘텐츠여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런 핵심을 잘 보여주는 콘텐츠이면서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곡하는 것들을 흔히 정크 차트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음, 예컨대 어 2000 뭐 연 시계열 자료를 이제 보여줬을 때 2009 년과 2010 년의 차이를 우리가 보여주려고 Y축을 아래를 댕강 잘라 가지고 위에만 이제
만들어서 이제 라인 차트로 많이 그리기는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정크 차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데 그거를 오히려 좀 과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각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을 보여주려고 데이터를 왜곡하면 안 된다. 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데이터 시각화가 이제 계속 읽고 싶은 내지 탐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콘텐츠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라고 했을 때 뭐 라인 차트, 바 차트 뭐 다양한 차트를 들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무색무취한 차트였을 때 사람들이 그 차트를 보고 그 데이터의 핵심을 이해를 했다 치더라도 그거를 오래 기억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차트를 더 이제 뭔가 탐색하고 싶어 하지 않겠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의 뭔가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는 콘텐츠 해서 요렇게 3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예시를 해보면, 보면서 네, 네네. 정리를 해보면, 목적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 네네. 다음에 왜곡하면 안 된다. 네. 어, 마지막이 요약하기 좀 힘드네요. 조금 간단히 소개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흥미를 끌어야 어 된다? 맞아요. 흥미 유발. 계속 탐색하고 싶은 그런 콘텐츠여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음, 흥미 유발은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미적으로 굉장히 예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저는 우선 맨날 실패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미대에서도 정보 디자인 수업이 열리는 이유가 이런 정보 디자인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음. 말씀드린 그런 핵심을 더 잘 보여주는 디자인이 있기도 하고. 네. 음, 방금 그 수업은 사실 아까도 들었을 때,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하고 지나갔던 건데, 수업 소개만 조금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아 그 내용을 배우나요? 디자인과에서 열렸던 수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정보 디자인 네. 수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수업 같은 경우는 직접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습 위주의 수업이었는데 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유엔의 SDG를 애 중에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자라는 게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뭔가 인포그래픽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원리를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시각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툴을 그 학생들이 하나하나 맡아 가지고 툴 세미나를 하는 식으로도 좀 수업이 진행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음, 아무래도 뭔가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 봐야지 어떤 게 좋은 인포그래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서 실습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 그 지금 네. 말씀하신 정보 디자인이라는 개념하고 인포그래픽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 그냥 '인포그래픽을 한국어로 번역한 게 정보 디자인이다.'라고 아, 그렇게 생각을 해 번역을 하는 주시면 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information visualization, infographic 뭐 이렇게 말들이 많죠. 데이터 visualization 이런 식으로 많은데 사실 제가 이해해 하기로는 그러니까 데이터 visualization과 information visualization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 코로나 때 네. 백신을 맞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1, 2, 3, 아. 4, 5, 6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일러스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더 예쁘게 표현한다든지 그런 거는 정보 디자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엑셀에 있는 raw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뭐 요런 쪽에 좀 정보 디자인이 가깝고 더 상위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네네네. 정보가 데이터의 형태로 되어 있고 고걸 예예. 어떻게 보여줄 맞습니다. 거냐를 고민하면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 디자인을 많이 입혀서 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예를 디자인으로? 들면은 그 네. 지하철 노선도 같은 것은 정보 디자인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그죠. 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고런 사례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음, 좋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좀 할까요?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 하셨었나요? 네. 화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까 인포그래픽 단원을 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차팅이랑 구분할 생각을 못 했네,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인포그래픽도 한때 되게 유행했던 것 같은데 툴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말이에요. 나오고 네. 일반 그 직장인들도 보고서에 인포그래픽 넣는 거 되게 한때 유행했었거든요.
그 데이터 분석이 그러면 유행하기 직전이지 않았나요, 그게? 오히려 그게 그럴 먼저였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예. 어. 그러고 나서 지금은 또 약간 잠잠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에는 그렇게 공을 많이 안 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인포그래픽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었어요, 원래. 아, 박 박사의 근데 개념 순서가. 예. 근데 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인포그래픽은 조금 더 아닌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거죠. 음. 음. 그래서 무슨 인포그래픽 디자인 원칙 약간 이런 책들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차트 그리는 원칙이었다고 전 느끼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하. 이게 인포그래피라고 생각하면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자료를 네, 하나 보여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좋은 데이터 시각화의 사례로 하나 가지고 온 건데요. 그 글로벌 네. 리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의 나이를 시각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네, 잠시 나이를 공지 말씀 하나만. 네.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 기은 님이 시각화 자료를 설명해 주실 거라서 유튜브에서 데이터 올릭을 검색하신 다음에 화면으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네. 네.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 지도자들의 나이를 우리가 그냥 바 차트로 이렇게 쭈루루루룩 나열을 해 가지고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제일 나이 많고 얘가 제일 나이가 적습니다. 뭐 요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비스월m 차트라는 거 그러니까 X축이 하나만 있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그 서클들이 그 국가 지도자의 나이를 대표하는 그런 차팅 네.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팅 방식을 사용을 오. 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바나 라인은 너무 익숙하니까 이렇게 슉슉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비주얼 같은 경우는 쪼금 더 생소한 차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선을 좀 붙잡아 두는 용도로도 좋겠죠. 그리고 어. 플러스로 저는 여기에서 가장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어노테이션입니다. 왜냐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뭐 젤렌스키나 아니면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진을 넣어 놓고 그 점에다 이렇게 연결선을 그어 가지고 추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요게 다 없고 요 점들만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딱 그러죠. 보자마자 '엥? 뭐지?' 진짜 음. 모지라고 할 '이게 것 뭐지?' 같은데? 그쵸. 어. 그러니까 아. 그 집중할 부분을 되게 정해 주는 거군요. "요거 봐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대표할 만한 그러니까 나이대 중에 대표될 만한 사람을 어 얼굴을 어노테이션 얼굴이나 이제 정보들을 어노테이션으로 넣음으로써 이게 이쯤 되는 거구나라는 정보도 같이 전달하고 이게 그런 의미의 데이터다라는 대표성도 띠게 만들면서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이게 Y축은 의미가 없는 거죠. X축에 나이 의미만 있는 상태고 이걸 네네. 약간 지터 차트라든지 음. 뭐지? 바이올린 그냥 차트 랜덤하게 같은 뿌려 놓은. 느낌을 바이올린 차트를 옆으로 누워놨는데 점들이 각각을 하나하나 대표하는 그냥 값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이게 어 분포처럼 음 보이게 만들어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맞아요. 베이스는 줄기입 그래프 같기도 하고, 그죠? 줄기입 음. 그래프에 각각에 어디에 많이 값들이 모여 있느냐를 산점도랑 비슷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포인트 이것도. 차트, 포인트인데 그거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를 놓으면서 그걸 어노테이션으로 좀 강조가 된 느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포도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 여기 뭐 이제 youngest, oldest 이런 것들을 써 놓음으로써 이제 대충 요 이 정도 레인지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뛰놀고 있구나. median age는 이 정도구나. 요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게 잘 네. 만들어진 시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다. 이렇게 딱 보니까 바이든이 굉장히 나이가 많다는 게 확 들어오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죠?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또 정도로 느낌이 많구나. 다르네요. 그리고 여기 중앙값이 62 세라는 것도 눈에 딱 들어오고, 여기 점들이 엄청 찍혀 있는 걸 보니까 음. 음. 아니,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되게 높군요, 생각보다. 박스 플랫의 고도화 버전 같은 느낌? 그러네요. 네. 그거를 저, 보여주고 개별값도 보여주고. 네, 인터랙티브를 좀 추가하려고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나라를 선택하면 어노테이션이 추가되는 정도의 인터랙티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 개 정도? 음. 네, 그러면 네. 자기 나라 대통령을 선택해 본다던가 같은 그래. 좋다. 액션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대표 대통령들, 글로벌 리더들 중에 어느 사이에 있는 사람인가, 평균인가, 어린 편인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러면 아예 접속하면 그 IP 보고 찍어주게, 자동으로.
당신이 아. 만드십시오. 선택 안 하게. "아 내가 만들 거 아니니까." 이런 소리 막 하는 겁니다. 말하면 절대 못 하죠. 근데 이런 시각화 방식은 되게 뭐랄까요?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각화할 때 많이 쓰는 뭐 R이나 뭐 R의 ggplot이나 뭐 파이썬의 매플로립이나 이런 걸 못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은데 내가 사용하는 툴이 지원 안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나요? 사실 R에 비스월 패키지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R로도 그래요? 제작을 할 수는 있기는 아 한데 그렇군요. 사실 네. 네. 사실은 그 R이나 그런 파이썬보다 제가 쪼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플로리시 아니면은 데이터 래퍼 아니면은 RawGraph라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용 툴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음. 웹에서 접속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 제가 이 셋 중에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플로리시인데 데이터를 이제 업로드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각화 방식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있는 아하. 차트는 다 가능하고 심지어 뭐 말씀해 주신 그런 뭐 검색 기능이나 툴팁 기능 같은 그런 인터랙티비티 요소도 이제 프로토타입화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플로리시요? 어. 그래서 그거 한번 어떻게 찾아보면 될까요? 어 어 플로리시가 지금 지금 검색 화면에서도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그런 약간 프로토타이핑 해 주는 서비스가 있군요. 비슷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야, 처음 보다. 나도 처음 봐. 이 뭐 데이터 분석가로서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나한테 아무 그런 대답 안 거죠? 하면 아무 나한테 대답 그런 안 거죠? 하면 농담한 어. 거를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네. 아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내가 이런 거 몰라도 되나.' 이거 하나만 오. 갖고도 필드인데 거의. 와, 이거 뭐야? 네. 이게 굉장히 차트 종류가 많아요. 뭐 방금 말씀드린 비스왈 이런 것도 있고 스캐터 플롯을 애니메이티드한 형태 뭐 맵도 음, 굉장히 음, 많고요. 뭐 레이싱 바 차트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네.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아웃풋을 그 얘는 어떤 방식이요? 코딩을 하고 이런 방식은 아닐 것 같고 그냥 드래그 앤 어 드롭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식인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가상의 데이터가 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아. 이것을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HTML 방식 뭐 이미지 방식 할 수 있는데 이미지 이야. 중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SVG로 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갖고 와서 또 후가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익스포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시작이 일단은 아웃풋 디자인을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내 데이터를 올리면은 고 틀에 맞게 내 데이터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네. 그러고 나서 맞습니다. 조금씩 수정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네. 거군요. 그래서 되게 막 아. 추정을 많이 할 수 있고 x 액시스의 포지션을 뭐 버텀에 둘지 리니어 스케일로 할지 로그 스케일로 할지 되게 뭐 어노테이션 방금 말씀드린 것도 되게 많이 넣을 수가 있고요. 음. 그러면 요걸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툴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는 식인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최종 결과물까지가 나오는 건가요? 저는 이거를 프로토타입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다른 걸로 후처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굉장히 타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데이터를 뭐 비주얼으로 보여줬을 때 뭐 바 차트로 보여줬을 때 서큘러 패킹으로 보여줬을 때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역할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그 시각화 방식만 달리하면서 어떤 게 어울릴지를 탐색하는 용도로도 쓰신다는 거군요. 네네. 어. 그거를 바로 웹에 올려 가지고 진행을 하기엔 좀 로드가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쉬운 툴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음. 딱 gg플롯의 차트 음. 익스플로링 단계랑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게 그것조차도 인터랙티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시도 음. 많이 제공하고 같은 느낌이네요. 너무 그러니까 좋은데? 베이스가 인터랙티브고 그다음에 코딩을 안 해도 되고 네 아 이런 맞아요. 그쵸. 애니메이션도 구현이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와.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뭐 지금 최근에 뭐 아시안 게임 관련된 내가 콘텐츠를 기획을 할 건데 그 순위 변동을 보여주고 싶어. 그럼 뭐 요런 거에 데이터 넣어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야, 너무 훌륭한데? 음, 음. 음. 그러면 얘는 이제, 유료 네. 툴이겠죠? 아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다 무료 기능입니다. 아, 그러면 유료로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수 제한 제가 같은 게 알기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익스포트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거나 아니면은 플로리시는 아닌데 데이터 래퍼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 ธี임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아, 커스텀 할 네. 수 있게. 네네네. 회사용 뭐 컬 ธี임을 적용해서 다 음. 제공해 준다거나 네네. 이런 게 가능하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당장 드는 상상은 뭐 리액트 코드로 나온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라든지 아니면은 퍼블리싱을 어느 타겟으로 커스텀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약간 요런 거일 수 있겠다 정도의 느낌은 드네요. 그 예전에는 데이터 시각화 잘 하려면 뭐 일단은 R이나 파이썬 같은 툴을 먼저 익히라는 식으로 권했었는데 기훈님 생각엔 어떠세요? 이런 툴이 있어도 여전히 R과 파이썬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시각화만 똑 떨어뜨려서 우리가 진행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금 바꾸면서 시각화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뭔가 앞단의 이런 분석 내지 정제와 시각화가 완전히 동떨어진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R이랑 파이썬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뭐 지금 GPT도 나온 마당에 막 예전만큼 정말 공을 들여서 그 코드가 내게 될 때까지 배울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어느 아무래도 정도까지 익히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수집부터 시각화까지 그냥 한번 경험해 보는 정도? 그러니까 '아 아, 이런' 예 '이런 사이클로 굴러가는구나.' 정도를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는 정도만 뭐 알아도 네네. 그 GPT의 뭐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라이시스에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야 할지 아는 정도? 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코딩을 해 전반적인 봐야 분석 아니까. 과정을 이해하는 정도면 쉽게 도와주는 툴들은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네네. 막 코딩 자체에 막 이렇게 공을 들일 필요는 예전보다는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니 난 이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페이지만 보고도 엄청 놀랐는데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음. 아니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얘가 예를 들어 플러그인으로 붙는다. 챗 GPT에.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지금 사실 되게 많은 부분이 끝나는 거잖아요. 코드 음. 어드밴스 인터프리터 붙은 더하기 이거 하는 순간이란 느낌인데 거의. 예. 음. 그러니까요. 예. 그래갖고 야 참 그 어, 야, 뭐 모든 그 김 팀장님 말수가 갑자기 확 적어지면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아니 있습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봤던 저런 차트를 지즈플로트로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면 코드 엄청 길어지거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무슨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저런 것들을 잘 모아놓은 각각의 기능의 패키지가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 저걸 다 일일이 로우 베이스인 지지플랫 그 자체로만 갖고 일일이 다 해야 된다? 그치. 예, 라고 하면 지지플랫 못 쓰죠.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이 뭐 익스텐션 패키지 쓰더라도 예, 어쨌든 인제 함수 하나 넣었다 뺐다 파라미터 이렇게 넣었다 저렇게 넣었다 해서 적어 나오는 건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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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죠. 지금 데이터 올리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시 데이터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어. 만들면 되는구나라는 감각도 충분하고, 음. 그러니까. 그 기본 템플릿도 다 너무 예쁘고 그냥 이 자체로 아웃풋으로 내놔도 뭐 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지즈플롯은 그렇지 음. 않잖아. 뭐 코드로 하는 모든 행위가 그렇긴 하지만. 그 네. 지금 좋은 데이터 시각화의 사례들을 보여주시는 중인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것 앞에서는 같 포인트가 네네. 어노테이션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런 비즈월미라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차트를 쓰는 것의 효과? 네. 음. 도 같이 아, 다루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상대적으로 생소한이라는 게 좀 생각보다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기훈님이니까 오히려 전달할 때 중요하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일 것 같고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저희 지금 회사의 대시보드 구축하는데 그 각각의 패널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돼서 온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히트맵을 한번 시계열로 해갖고 넣었더니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라인 차트랑 특별하게 정보가가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약간 특이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네 같은 환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방금 그것도 비슷한 느낌으로서 전달된 거겠구나라는 아.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생소한 디자인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근데 굉장히 잘 핸들링을 해야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야?" 하고 넘기지 않도록.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아까 같이 되는 범위 내에서 네네. 생소한 걸 택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노테이션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그러네요. 평가하신 것 같고, 예. 그래야 이해가 맞아요. 되니까. 근데 그거 되게 미묘하네요. 되게 미묘한 결정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것도 과감한 결정이면서 그걸 그 단점도 인지하고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음. 장치들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정도여서 음.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구나. 그러니까 요걸 예. 쓰면서 여기에 이 정보를 덧붙여 주면 생소하지만 이해할 거야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음, 음, 음. 저라면 애초에 시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해 못할 텐데 내가 이걸 왜 써?'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일 것 같은데 저라면? 김 팀장은 다른 그러면 아까 그거 뭘로 표현할까요? 대표적으로 저 같으면 히스토그램일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냥 막대 그래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구간 잘라서 명수 들어가 있고. 아니요. 그냥 그 대표적인 대통령 나이 순으로 정렬 정도 하고 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전체 아예.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주는 행위는 아예 시도 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분포의 90살이면 개념이 그렇게 90살의 없기 때문에. 발을 그린다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대륙별 아. 평균을 낸다든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야말로 흔히 보는 형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저는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음. 저는 매번 그 그래프 만들 때 박스 플롯을 써야 된다고 강조하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분포를 플롯조차도 보여주는 어렵다. 네 뭐 박스 플롯이나 아니면 그냥 뭐 덴시티 플롯 같은 것도 예예. 우리야 많이 접해서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 결국에는 선 그래프 아니면은 막대 그래프의 범주를 못 벗어난다라고 저는 아쉽지만 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읽는 방법을 내가 따로 교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서를 주고 그쵸. 나서 "일단 그래프 읽는 법 먼저 배우세요."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저는 저런 음. 신기한 게 있으면 '와 멋있다.' 하고 제가 쓰려고는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인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는 저런 식으로 변형까지 해 가면서 쓰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지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밀도 함수, 그러니까 그 분포 함수조차도 쓰기 어렵구나라는 건 저한테도 신기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음. 상시로 쓰니까 거의 그걸 보는 음. 게 데이터 수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대표값들을 밀도라는 개념을 예.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각국 정상이라는 사람의 숫자라는 게 많아봐야 데이터 포인트가 200 몇 개란 소리니까 그게 더 많아지면 이런 선택은 어려웠겠지만 아마 그 정도 숫자여서 가능한 선택지였나 싶기도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음. 근데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이 뉴욕 타임즈나 이런 이게 지금 유료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죠? 방금 보여주신 게. 무료로도 다 오픈이 되는 자료들인가요? 앞선 퓨 리서치 센터에서 만든 자료 같은 경우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인제 얘기하려던 건 뭐였냐면은 이런 것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이걸 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이 그래프를 접할 것 같거든요. 음, 적극적인 독자인 거죠. 근데 보통 제가 만드는 보고서들은 기업에서 쓰는 보고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퀵하게 결론만 보길 원하는 사람들이 보는 보고서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어떤 정보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거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봐야 되잖아. 봐야 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분포도 이렇게 봐야 어디가 많은지를 이렇게 감으로 느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요약 통계량 중심의 그런 단순한 형태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보는 음. 사람들이 다르니까. 음. 그렇다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지금 두 번째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이것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즈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서 나온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한 건데요. 사실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라고 들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워드 클라우드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워드 클라우드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워드 클라우드가 이제 가운데에 딱 글자 들어가 있고 알 수 없는 색깔들로 빠바박 해 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대각선 되게 이상하게 이렇게 글자들이 이렇게 뭔지 알 구름 수 모양으로 없는.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사실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가운데 글자 빼고는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지만 그 마땅한 글자 대 하나를 부각하려고 만든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대안을 찾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찰나에 만났던 콘텐츠예요. 그래서 이것 같은 음. 경우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그 대안은 심플했는데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순서대로. 정렬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워드 몇 개인지 클라우드에서 숫자도 랜덤을 뺀 썼어. 거네. 어? 몇 개인지 숫자도 쓴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아, 그 옆에 옆에 이제 있는 숫자가. 904 아, 네. 몇 회 발생 노출됐는가. 빈도를 그러니까 나타내는 것이군요. 왜곡을 줄이기 위한 장치군요. 네네. 그리고 보다 이제 음.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 아. 색깔로는 이제 푸드 아이템들만 이렇게 주황색으로 또 표시를 했던 카테고리. 부분이죠. 네네. 아, 식품 음. 관련된 것들이군요. 아, 네. 그러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사람들의 표현 중에 뭐가 많이 등장하냐를 봤더니만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고 제일 높은 거는 가스였다. 이렇게 와닿게 네.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워드 클라우드를 왜곡 없이 정렬해서 보여주는 거네. 네 맞아요. 음. 굉장히 심플하지만 '아 이런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색깔 다 생각이 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 뭐 그러네요. 그 오. 야. 우 저도 근데 음. 이거 완전히 이거랑 같진 않지만 비슷한 걸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워드 클라우드가 사실 그런 정보 왜곡의 대표가 된 이유는 크기가 그러니까 얘는 부피가 아니죠. 넓이가 숫자를 대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을 망가뜨리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강제로 그걸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래갖고 크기 그 자체를 정보가를 주는 게 되게 위험한데 그걸 글자에 넣으니까 더 부각돼 버려서 특이하게만 보이는 잘못된 차트가 된 사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어 대신 그래서 XY축 위치로 그냥 점을 뭐지? 포인트 차트랑 같이 해갖고 버블 차트랑 같이 아, 해갖고 쓰는 경우를 봤던 것 같아요. 맞아. 네, 3점도의 그 점을 글자로 네, 표현하는. 네, 네. 그리고 음. 아니면 아까 봤던 약간 어노테이션 같은 정도로 글자를 어노테이션 넣어주고 글자의 크기가 아니라 이제 산점도의 점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XY축의 위치라든지로 정보를 표현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훨씬 심플한 거지. 심플한 거지.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그러니까 X랑 Y는 어떤 한 방향으로만 일관되게 커져야 된다라는 착각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음. 글자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줄바꿈이라는 정보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걸 활용했다는 거가 되게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음. 그 앞에 기은 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시각화의 세 가지 조건에 다 부합을 하는 거네요. 목적성도 분명하고, 그죠? 보여주고자 네네. 하는 게. 그다음에 왜곡을 안 한 거고. 네. 그다음에 미적으로도 되게 좀 예뻐 보이니까 글자들 이렇게 네. 읽어보고 싶잖아요, 순서대로. 워드 클라우드는 정신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어. 그 제일 그치, 큰 거 그치, 몇 그치, 개만 그치. 보고 말지. 근데 얘는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읽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음, 음, 네. 음. 아, 음. 진짜 그러네. 이거, 다음 게 뭐 음. 있지? 이거 아까, 뭐지? 음식이라 그랬는데 음식 중에 다른 게 또 뭐가 있지? 이러면서 순서대로 쭉 읽어보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진짜로. 그러네요. 음식 중에서도 밀크가 제일 많아. 되게 음. 신기하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음, 있게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기훈님이 지금 뭐 더 설명을 많이 안 해주려고 안 해도 그냥 우리가 보면서 알아서 북치고장을 치고 하고 그쵸. 있다. 예. 이미 음. 좋은 시각화다. 그렇죠. 맞아요. 어, 읽는 방법 안 알려줘도 이건 다 알잖아, 딱 보면. 예.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읽는 이거 방법을 알 안 패키지 있나? 가르쳐줘도 다 안다? 알 패키지가 이거는 있어야.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도 하겠다. 그죠? 구현하는 게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네. 이거 되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요 형태의 시각화 자료를? 아니요. 그냥 저는 '텍스트 시각화를 이런 방식으로도 했구나.' 아. 차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냥 뉴욕 타임즈에서 시도를 해본 어떤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아요. 음. 음. 이 데이터 시각화라는 필드에서 제가 저널리즘,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지는 접근 방식이 되게 저한테는 놀라운 지점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터 분석가로서 시작한 게 아니고, 어쨌든 데이터가, 지금 이 필드에선 부거든요? 주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달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의 일종이지, 이게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그 자체가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보여줌에 있어서 차트로서의 정형화 부분이 좀 많이, 어, 없고, 이런 좀, 뭐라 그러면 좋을까? 전달하려는 노력에 포커싱 되다 보니 그런 틀을 좀 깨서 전달하는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배울 점이 많다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다른 것 같다. 분석가는 새로운 시각화 방법을 고민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냥 그러니까 디자인이 전달을 더 어떻게 좋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지. 그렇죠. 그 선택지가 있을 뿐이지 음, 그중에 뭘 음, 쓸까지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고 업무의 영역이라고도 생각 안 하는데 그 점이 다르네요. 아예 표현 방법을 바꿔 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다르군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차트를 전달한다가 여기서는 챌린징한 거잖아요. 그 차트가 아까 말했듯이 박스 차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된다 하는 순간 못 쓴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이게 아마 이전 방식이라면 이거를 파이 차트를 만든다든가 막대 음. 그래프를 만든다든가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보기 싫잖아. 그죠? 정보량도 너무 지금 적고. 다시 상상을 해보자면 한 두세 개 정도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이 차트를 하나 해. 그 다음에 파이 차트도 왜 하나 놓고 그거 이게 라인 그어갖고 아우 바에다가 네. 비율 들어가는 스택바 차트 음.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일종의 음, 협짜리죠. 뭘 많이 그거 써. 그거를 정보과도 3D로 만들면 있어. 최고입니다. 3D로 만들고 명암으로 정보를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 많이 분석가를 울게 만들 수 써. 있어요. 음. 참네. 그거 많이 거기에 쓰는 뭐, 게 PPT랑 네. 엑셀에서 그게 기본으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넣어 주더라고. 맞아, 맞아, 음. 그러다 맞아요. 보니 많이 쓰게 네. 되겠죠? 예. 뭐, 지금 이거는 아마 그렇겠죠? 바 하나 놓고, 그러니까, 파이 하나 놓고 음식인 것 아닌 것 한 다음에 음식인 것에 그렇죠. 비율 놓은 다음에 그 음. 밀크 455도 아닐 거야. 퍼센트. 뭐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밀크, 비프, 치킨, 에그 다음에 SLLA 이렇게 돼 있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겠네요. 근데, 야, 지금 이거는 그거에 비해 받아들이는 느낌이 정보가가 비슷하거나 더 많음에도 충분히 전달되는 느낌? 네. 그 기회님 혹시 요 시각과 관련해서 또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 있나요? 이거 보여만 주셨는데 우리 둘이 떠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어.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이야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오히려 '아 잘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잘 시각화라서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은님의 레퍼런스 곡간 중에 두 개 공유해 주신 겁니다, 겨우. 아 네. 그런 거였군요. 그렇잖아요, 지금. 네. 하나 더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공유 드릴 거는 지금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인터랙티비티를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음. 경우는 미드터m 엘렉션이라는 그거를 맞이하여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주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대시보드였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주 내 구글링을 사람들이 얼마 가지는 관심사. 네 맞아요. 그래서 구글링을 어떻게 했는가 그 구글 서치 데이터 있잖아요. 고거를 가지고 네네네. 구글 시각화를 트렌드 한 가지고 건데요. 네네네. 아. 근데 이게 음. 굉장히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칫하면은 되게 인터랙티비티도 되게 복잡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의 대시보드였거든요. 그래서 How to read it도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볼션 낙태에 대한 인터레스트가 있을 텐데 이게 상대적인 인터레스트도 이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인터레스트 값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어볼션은 대부분의 주들이 관심이 없는 데이터이죠.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제일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주들이 어디인지를 이제 relative interest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맵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카토그램으로도 볼 수 있게끔. 왜냐면은 아. 맵은 아무래도 면적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하. 카토그램으로도 볼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와. 하고 여기에서 아. 이제 줄을 검색을 해 볼 수도 있죠. 뭐 와. 이 이런 고민 되게 식으로. 많이 해서 만들었네 이거. 그쵸, 저 그쵸. 지도까지만 만들어도 '우와 잘했다.' 할 텐데 지금 카토그램 나오는 거 장난 아니네요. 아니 네. 근데 그 위에만 봐도 그래요. 상대 인터레스트랑 절대 인터레스트를 같이 놓을 생각은 못 하거든요, 보통. 그렇지. 네. 아마 기껏해야 이런 식이겠지? 카테고리 하나 선택하면 상대 인터레스트가 나오고 올 해야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보이는 정도의 선택지로 만드는 게 보통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우선 다 보여주는 상태 자체가 저는 너무 놀라네요. 음. 그래서 완전 토픽 같은 다르네 정보가. 경우도 카테고리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차이나라고 하면은 네. 오. 차이나에 대한 뭐 네. 인터레스트를 좀 보여주고. 방금 확 움직이는 거 이게 봤어요? 옮겨가는 게 보이네요, 관심의 네. 일도가. 맞아요. 이게 이제 와. 그래서 그게 되게 인터랙티비티를 엄청 잘 와. 구현한 그런 프로젝트다. 근데 깜짝 놀랐어 방금. 와. 라는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네. 화면을 보셔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네요. 네. 네. 오. 디스트릭트 선택할 때 그 뭐지? 어노테이션 움직여서 바뀌어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와. 와. 그리고 정말 잘 만들었다. 놀랍다 진짜. 이건 되게 놀랍네 진짜. 네. 이거는 뭐 거의 대선급 프로젝트,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그런 급 프로젝트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벌써 레퍼런스 있는 이상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이런 프로젝트인데, 야. 지금 여기는 뭐 하는데요? 지금 이 결과물 보여주고 계신 이 웹페이지는 원래 뭐 하는 곳인가요? 악시오스도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아 언론사. 네. 언론사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뒤에 랭크 차트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날짜별로 변동을 기간에 따른 보여주는 변화구나. 거죠? 네 순위 맞아요. 그럼 변동을 이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이 앱솔루트 인터레스트가 이런 식으로 변했다. 그리고 뭐 주를 선택을 하면은 또 바뀌고 이렇게 볼 수 음. 있도록. 그럼 이 랭크 차트가 되게 이런 그냥 마우스 오버를 안 했을 때는 굉장히 어지럽고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마우스 음, 오버를 하면은 얘한테만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죠. 아 그리고 음. 관심 보이지 후보만. 않았던 순위가 이렇게 보이고. 각 시기의 순위도 같이 보이는구나. 네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범프 여러 다 비교할 수도 차트를 있고. 네네. 되게 야. 네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이먼 로저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네네. 네네. 구글 가 있어서 그분이 데이터로 또 참여를 했던 아 구글에 지금 프로젝트. 있어요? 아, 네네. 아 그럼 이건 구글 트렌드 데이터가 아니라 내부에서 가져온 거겠군요. 그렇게 어 해서 정제해서 확보한 데이터일 것 같은데요, 진짜? 음. 네. 이건 반칙인데? 내부에서 못하는 네. 우리나라는 한국 이름이 있는 기껏해야 건가요? 이제니? 모르겠 그럴 것 네. 같잖아요. 한국 이름인 것 같잖아요. 뭐 교포든지 아니면 음. 모르죠. 어쨌든 참네. 또 말문이 여기 막히는 밑에 자료입니다. 저기 까리오 교수도 있네. 알베르토 까리오. 이 네 아저씨 유명한 맞아요. 어. 알베르토 카이로 교수도 참여를 했고 근데 저는 놀랐던 게 이 디자인이랑 디벨롭멘트를 두 명이서 했다고? 대단하고 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표만 넣은 근데 게 아닐까요? 너무 많은데. 설마 둘이 이걸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지금 총팀으로 따지면 사이즈가 상당하잖아요. 이거 지금 한 10명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보면? 아니 그러면 지금 말이 벌써 돼요. 부류가 몇 명인데 여기에 지금. 아니. 부류가. 그러니까 어. 다른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이만큼 있으면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가 2명일 수 있어. 그건 말이 돼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아 예. 다른 거 다 쳐 예예. 주니까. 오히려 요거에만 지금 집중하시면 저쪽 뭐 디자인 구루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에디팅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이디어 회의 갖고 딱 의사결정만 나면 저걸 만드는 음. 건 2명으로 할 수 있어요. 아. 예. 아마 저 2명은 여기선 아마
전문 디자이너랑 전문 프론트엔드 개발자일 테니까 그러면 말이 되죠. 그렇죠. 예. 네. 뭐 전처리 다 해서 원하는 형태로 주세요 하면 준다고 하면 그죠? 음. 프론트만 짠다고 맞아요. 하면 뭐 음, 하실 음, 수도 있겠네요. 근데 프론트 아마 인제 쪽에서 데이터 기은님은 핸들링 하지 않을 거고, 예. 기은님이 하면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둘이 아, 그쵸.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셨겠지. 한국적인 그런 어떤 환경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거의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네요. 와 진짜 멋있다 네. 이것도. 네. 어유, 참 감동인데, 이거는? 그니까. 어, 모르겠네요. 와 저도, 근데 저 이거를 그러니까 예. 미디어에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맘먹었을 때는 이 정도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 정도 공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시작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만큼 투자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저 미디어 네, 입장에서. 그쵸. 그죠?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음. 이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우대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미디어예요. 아. 그쪽으로 네.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음.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합니다. 아. 아, 이거 하고 싶으면 미국으로 그렇 가야 되는구나. 뭔들 안 익었어. 뭐는 안 익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뭐 인제 전 세계 최고에 해당하는 것들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기은님이 고르고 골라 오신 걸 테니. 네. 네네. 우리가 그래, 기죽을 필요 맞아. 없다. 음. 아주 좋은 개발 아키텍처, 뭐, 페북 거, 구글 거 갖고 온 거 같은 걸 본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렇지, 라는 그렇지. 느낌이네요. 네. 맞네. 베스트 그렇구나. 프랙티스 막 교과서에 실리는 뭐 이런 것들. 네. 딥러닝 모델 사례에서 갑자기 챗 GPT가 그거 알파고 보여준 나왔어. 거잖아, 지금. 어. 알파고 나오고 분명히 이런 거 한 예시로 거잖아, 알파고 나온 지금. 거야. 아, 정신 차려야지, 맞아. 와, 마음이 깜짝이야. 편해졌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 되게 부담스러웠거든. '야 저런 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니까요. 우리도.'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아, 다른 분들이 데이터 분석 공부를 왜 해야 된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약간 너무 간접적으로 느끼게 높은 됐습니다. 벽을 보여주는 어. 느낌. 다른 데이터 그런 분석 구도는 사례도 약간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느낌이었을 거잖아요. 아. 생각해보면. 와, 근데 이거 만들고 싶다는 생각 드는 사람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말이에요. 디자인 쪽 시각화 쪽 전공하신 분들은 저런 그냥 이 자체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기술적으로도 뭐 그렇지만 저런 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마음도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술 쪽에는 데이터 아트 분야가 또 되게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 핵심을 잘 보여주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미적으로 에스테틱한 차원을 이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지 뭐 요러한 것들을 아. 음. 좀 보기도 해요. 감동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군요. 네, 그쵸. 음. 뭐 디지털 아트의 연장선이겠구나라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예. 그런 데이터 아트가 물론 다 디지털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되게 아날로그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아, 뭐 진짜요.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종이를 하나하나 다 칼로 카빙을 해 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로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 음. 네. 또 데이터가 디지털이다조차도 편견이군요. 음. 미술계에서는. 야, 이런. 그치. 저는 가끔 이렇게 뭐 추모 공원 같은 데 갔을 때 그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설치 미술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데이터 시각화랑 되게 그 맥이 닿는 느낌을 받은 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음.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되게 뭐 그런 사고가 있었다 했을 때 그냥 표현을 하는 입장에서 "몇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숫자를 찍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다든가 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것도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와 닿는 게 훨씬 다른 거죠. 이게 그 이름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오니까 그 크기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나서 만들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음. 진짜 실제로 그 코로나 때 코로나 사망자 예. 수 시각화를 할 때도 그냥 300 뭐 26명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심각성과 그거를 다 이름과 뭔가 휴먼 픽토그램으로 표현을 했을 때 느끼는 게 되게 다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되게 다양한 시도를 했었어요. 음. 그쵸. 저는 이게 데이터 저널리즘의 또 좀 다른 면이라고 보는데 보통 분석 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데이터 양이 많아야 음. 된다는 걸 강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삶이거나 뭐 이런 거니까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각의 포인트가 어떤 밀도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기회님 프로젝트 소개해 주신 것 중에 그 조력 사망 다룬 사례 있잖아요. 아 스위스에서 조력 네네. 사망하다 요거. 제가 요거 예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기회님이 했다는 네. 사실을 오늘 알았는데 근데 그때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거기 그 되게 많은 사람을 다룬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각각의 조력 사망과 관련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평소 맞습니다. 같았으면 그거를 그래프 하나 표 하나로 표현했다면 개별 포인트에는 관심을 아무도 안 가졌을 텐데 그 사람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다 따라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다야 단순히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좀 포커스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앞서 그 저번 화에서 보여드렸던 그 뉴스앤조이의 데이터 저널리즘 성격의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터뷰한 한 명 한 명을 저는 그러니까 시각화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저는 일반 인터랙티브 기사에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한 스푼 끼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음. 저널리즘에서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그 '수집과 정제의 그 지난한 과정을 다 해야 하는가?'라고 뭔가 부담을 음.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있는 걸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가도 음.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고 참네. 이것도 지금 보니깐 대단하네요. 어 기사를 그냥 일반 기사에 들어갈 소위 뭐라 그러면 좋을까? 어 사진 넣을 거 없어서 차트 하나 넣은 것 같은 느낌의 기사가 아니라 각각의 모든 것들이 전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된 느낌이 있어서 그게 되게 그렇죠. 공이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기사네요. 지금 방금 급하게 살펴봤는데 또 네. 그게 느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참. 뭐야, 네. 지금 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지금 전혀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네, 지금 되게 많은 걸 공유해 주셔서 사실 지금 저는 김 팀장처럼 지금 이건 영상 보셔야 됩니다 같은 걸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굳이 만약에 듣다 보면 넘어오겠지 같은 생각으로 잘 얘기 안 하는 편인데 지금은 얘기를 해야겠어요. 꼭 유튜브로 보십시오. 그래서 예시들도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직접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가지는 전달력으로서의 가치가 지금 화면에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들으시거나 같이 댓글로 이런 느낌이 있었다 같은 걸 공유해 주시면 그런 걸 갖고도 이제 얘기를 좀 더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어야겠죠? 더 주실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져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선 뭐 컨텐츠 마무리스럽게 한번 한마디만 먼저 좀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 감상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뭔가 사례를 가지고 와서 드렸던 이야기가 물론 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고 나서 '나는 이러한 점은 별론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그냥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시각화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시각화에 들어가는 요소가 그 작은 어노테이션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작동을 다 열심히 하고 있다. 요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 팀장님 소감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평소 하는 업무에 빗대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들었는데 사실 분석가 입장에서는 뭐 다 분석가마다 다르겠지만 데이터 시각화 작업이 약간 그냥 좀 빨리 넘어가고 싶은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안 할 음, 수는 없고 또 인제 주변에서 데이터를 이해하시려면 어쨌든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공들여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작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 분석 단계 이후로도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표현 방법과 관련해서도 공부할 것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잘 몰라서 그런 표현 방법이 있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공부하지 않은 형태의 디자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오늘 또 보면서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이제 기회 님이 오늘 몇 가지 사례 보여주셨는데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런 의미가 표현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런. 네. 그래서 공부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훈님 그 아까 말씀하신 이런 사례를 모아 놓은 그런 개인 뭐 곳간? 거기에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은가요? 네. 그게 2019 년부터 모았던 아 자료들이라서 네 지금 그 꾸준히 많습니다. 계속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시간이 날 그렇군요. 때마다 킵을 하고 아. 있는데 한 가지 음. 좀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참고하시면 좋을 사이트가 데이터 래퍼에서 데이터 비즈 디스패치라고 매주 이제 그 주에 나온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를 모아서 올리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만약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주에 한번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쭉쭉쭉 스크롤 내리면서 '아 이번 주에는 어떤 시각화 콘텐츠가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뉴스레터 고것도 같은 거군요. 네. 보다 블로그에 가깝지만 아무튼 아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런 게 굉장히 많다면 우리 그 한 월에 한 번 정도 월간 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걸 한번 저희와 함께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저는 너무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런 거만 이렇게 그냥 몇 개 사례만 던져 놔도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되게 뭐 좋은 한두 개 공부가 정도만 되겠다는 갖고 생각이 와도 한 들었어요. 시간 뚝 떨릴 것 같은데 진짜? 그니까요. 그래서 기회 님이 바쁘지만 않으시면 우리가 계속 꼬셔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댓글로 열띤 호응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제가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 너무 좋습니다. 벌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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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송으로 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럼요. 안 자를 겁니다. 뭐 기훈님 소감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고 제가 제 소감을 좀 더해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시점, 지점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낼 것인가까지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혹은 내 정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맞게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까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고 한다면, 지금 기훈님께서 뭐 보여주신 내용들이라든가 얘기해주신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전달을 할 것인가 를,까지 고민하는 것에 포커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잘 전달하지?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 봤을 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저에 깔린 고민의 그 고민의 흔적들이 같이 녹아져 있는 자료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결국에는, 어, 너가 공부해서 이걸 알아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시각화가 그런 정도의 파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그거였는데, 보통 어떤 자료를 제공할 때 글자를 나열하는 건 자료의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어, 글자 그 자체는 벌써 뇌에서 프로세싱을 한번 거쳐야 돼서 그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냥 이미지 한 장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 이 정보와 글자인 것을 이미지처럼 만들어 한 번에 전달하고자 하는 예술 작품 같은 걸 만드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글자랑 이미지는 다른 애란 말이야. 근데 정보를 이미지화하는 그런 이 양쪽의 이익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인 것처럼 느껴져서, 뭐 너무 어려운데 싶으면서도 이거 되게 아름다운 작업이다. 너무 음. 열정이 많이 끌어올라지는 작업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훈님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2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데이터릭 2시간 함께 하셨는데 관련해서 기훈님 소감만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맨날 이제 팟캐스트로 듣던 그 데이터홀릭에 제가 나오게 되어서 정말 아 저도 평소에 재밌는 시간 들으셨어요? 네네. 그렇군요. 들었었어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지 아니면 좋았다고 생각한 사례들은 사실은 제 눈으로만 보고서 느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그 데이터홀릭 멤버분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그 경험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논의하는 기회를 앞으로도 종종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뭐 그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스케줄을 잡으면 이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